저는 그 고향이 제주도고요.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나왔고 서울에 오면서 홍익대학을 들어가서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구상이었고 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상 미술을 이제 하면서 뭐 코트라든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그런 작업을 이제 고집스럽게 해왔어요. 극히 사실적인 그림으로 극사실이라고도 그러죠. 그런 그림으로 회화를 하고 있는 고영훈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이제 오게 된 게 이제 한 15년쯤 되는데 그때부터 주로 이제 그 도자기를 많이 그렸고 뭐 꽃도 이제 물론 그렸습니다만은 그런 도자기를 그리게 된 게 그냥 어떤 직물적인 도자기가 아니라 조금 이상적인 도자기, 이런 그 몽환적인 도자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혹은 또 이제 떠 있는 우주화되는 도자기를 그리게 되는 게 이 작업실이 위치, 즉 주로 이제 하늘이 많이 보이는 그 위치 작업실이에요. 그것이 이제 저 작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고, 그래서 이 작업실은 부암동, 부암, 벽에 암석이 붙어 있는 그런 지형의 이름이 부암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마치 이제 여름인데 피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항상 편안하게 그림 그리는 저의 작업실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그 달랑아리 하나를 한 화면에 이제 띄운 건데, 지금 보시면은 2002년 작품입니다. 이게 이 달랑아리는 굉장히 큰 달랑아리예요. 대호라고 해서 그 항아리가 굉장히 좋은 건데, 어느 날 우리 화랑 그 회장님이 이 달랑아리를 또 가져왔어요. 이게 좋은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2년 초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제가 이 뒷 배경을 원래부터 그 단순화시켜서 뭔가 풍경적으로 이렇게 그리질 않았어요. 어떤 개념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돌멩이를 그릴 때도 그 화면 전체에서 이 공중으로 부양시켰었어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게, 저게 그 당시에 가격이, 항아리 가격이 저건 우리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꽤나 엄청난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난한 화가였기 때문에 저거를 빌려와서 그리는데 두 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는 제발 깨어지지 말도록 보호해 주세요. 돗자리 깔고 이렇게, 지금 여기도 지금 약간의 그 주술적인 그 재단 비슷한 상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한수를 떠놓고 돗자리를 깔고 빌었어요. 이 항아리를 놓고 제발 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빌었던 게, 어떻게든 그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를 그려본 적도 없고 그림이 양식으로 내가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 세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런 스타일은 없었어요. 그 두 가지를 빌고 이제 그렸는데 그림이 그럭저럭 됐어요. 그래서 전면은 이 항아리 주인분한테, 회장님이죠, 하나 이렇게 드렸고, 하나는 제가 이렇게 반대면은 이렇게 그림을 소장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은 그 달랑아리를 어떤 포커스 쪽에서 그렸냐 하면은, 우리가 그 하늘에서 보면은 이만한 달이지만은 실제로 내가 이 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원래 달랑아리라는 것은 도공이 그 처음에 하얗게 이렇게 구워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항아리를 흙으로 빚고 유약을 바르고 불을 뗄 때까지는 사람이 영역이에요. 그 도공의 영역이거든요. 이 항아리가 익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소나무도 쓰고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을 이제 써서 나무의 티끌들이 이제 여기에 가서 박힙니다. 그거는 도공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또 어떤 것들은 모래가 이렇게 모래가 들어가 있어서 산화가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 달랑아리처럼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스크래치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만들 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용하면서 생겼던 사람들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뭐 보관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흔적도 있지만, 그래서 이 달랑아리는 순배기 달랑아리에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어떤 문양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고 해서 이거는 속에 들어가 있던 어떤 것들이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어나오는 형식인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사람이 일부러 하려야 할 수도 없는, 도공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려고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항아리랑 접하면서 일어난 관계의 항처럼 흔적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배어나는 거나 이런 스크래치 된 것들은 어떤 그 사용하는 사람들, 같이 했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만들어지자마자 열흘 후에 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50년 뒤에 한 게 있고, 이 항아리가 이제 한 200년 됐으니까, 어떤 것들은 150년 지난 다음에 한 흔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빛 반사되는 거는 내가 그림 그릴 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200년이라는 시간이 이 공간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그림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결국은 이제 이 항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항아리가 속해 있는 이 공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공간과 항아리와 시간을 다 합쳐진 그런 세계는 무엇인가를 추적해 나가는 거거든요. 뭐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무엇이고 세계는 어떻게 생긴 본질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내용의 그림들을 이제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볼 때에는 그런 것들을 뭐 일일이 다 해석해내기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거고, 그러나 그림에서 그런 거를 느껴지게 만드는 게 작가의 몫이거든요. 이 항아리란 이 세계 속에서의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점철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세계란 무엇인가를 그래도 이렇게 알려고 보는 그런 시각에서 시작을 해서 그냥 명상적이거나 관조적인 태도로 쳐다보면서 이 세계란 이렇게 편안한 세계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그림들을 이제 감상하시면 좋겠고요.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항아리가 어떻게 틀린가 같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여지도 이렇게 가져주면 좋고요. 보는 자의 몫이고, 또 자주 보시면은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심전심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뭐 지금까지 말은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보는 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느 정도라도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